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 정일입니다. 어제 이어서 목소리가 낫질 않네요. 이거 좀 오래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번 주만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내일부터는 좀 나아질 거야, 진짜로. 조금 나아졌어요, 어제보다는. 자, 그래서 오늘 문제 그래도 가야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 자, 오늘 문제 뭘까요? 지방직 7급 15번 문제였는데요. 자, 일단 법치주의, 법률유보에 관한 문제, 또 요게 뭐 소급입법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는 문제였어요. 일단은 법률유보에 관한 문제 중에서도 자, 위임입법을 통해서 만드는 범위하고 소급입법 문제하고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이어서 자,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법률유보.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의 37조 2항, 그 다음에 13조 1항 2항,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37조 2항에서도 법률로서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기도 행위시법주의, 그러니까 법률로서 근거한 이란 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행위시법주의, 소비법 금지, 물론 이중처벌은 금지다. 그래서 요게 1항, 요게 2항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법률에 근거한 법률로서라는 단어에서 법치주의 법률유보를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법률유보인데 법률에 근거한이라고 했으니까 법률로서가 아니라 법률로서만이 아니라 법률로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법률로 해야 될 법률유보에는 법률을 스스로 정해야 될 사안도 있죠. 그걸 우리는 의회유보원칙이라고 하죠. 유보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유원칙. 기본적으로 의유보는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 이건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문제니까 다 아시는 문제고요. 다만 이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을 통해서 개별구체적 위임을 통해서 행정입법으로도 보충할 수 있는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입법, 이거 헌법의 75조, 95조 이거는 우리는 예시로 보고 있다까지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3조 1, 2항의 행위시법주의, 그것은 죄형법정주의죠, 이거요.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 진정소급입법. 이거는 그 원칙이 금지고 예외적으로 비교교량을 하는 거죠. 교량을 통해서 이럴 때죠. 예, 불, 경, 심. 예측 가능했고 불확정적이고 경미하고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이죠. 자, 거기다가 이거에 관해서 안일부죠. 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이 안일부, 아니다. 여기는 소급입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라는 거. 이건 왜 그렇다? 비교교량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 달성할 공익보다도 정당한 사익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비교교량하고 여기도 비교교량하는 거지. 진정소급입법만 비교교량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은 비교교량을 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갖고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렇게 법률유보에 관한 기본적인 일반적 법률유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은 입법이고요. 다만 이제 24조 선거권에 관해서 법률로서라고 되는데 또 27조 3항하고 5항 여기서도 법률 이런 거는 형성입법 여기 필요한 거죠. 다만 좀 특이한 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31조 6항 여기 많이 나오죠. 31조 6항 요 교육 법정주의 여기서 법률은 포괄 입법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지방직도 그렇고 국가직도 그렇고 요즘에 추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31조 6항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계속적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법률위반하는 거 기본적으로 뭐 위임입법을 통해서 행정입법, 개별구체적 위임, 그래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조례나 정관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2개.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 같은 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 여기서는 법률위반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법치주의에 관한 사면을 옳지 않은 거 지방직 7급 15번 문제였어요. 수신료 징수 업무, 징수 같은 거는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별구체적 위임을 통해서
반하지 않는다 합헌 이거까지 보셔야죠.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 수신료 징수할 때 고유한 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항은 수신료의 구체적 고지 방법에 관한 기술적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안에 관한 문제인 바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위임이 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맞네요. 두 번째 민사법규. 아무래도 민사법규하고 행위규범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엄격한 형식성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법률을 좀 더 강조하는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죠. 관습 형법이라든지 또는 일반 형벌 형법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없어요. 하지만 민사법규는 관습법 됩니다. 일반 원칙도 됩니다. 일반 원칙이니까 포괄적인 관습법이나 이런 어떤 형식의 구애를 많이 덜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재판법규의 측면이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흠결이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능하다. 더 가능하다. 맞는지 뭐. 3번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 사실, 법률관계, 소급 적용하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진정소비법. 경우에 한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요 한해서가 여기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 이거를 부진정소비법. 새로운 법령 기회함으로써 종전 시행됐던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를 침해되는 경우에도 신뢰보완칙이 적용될 수 있다. 맞네. 비교교량 공익과 사익 정당한 신뢰 고려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4번 교육제도 법정주의 31조 6하 이거 올해 많이 나왔어요. 교육 영역에 있어서 본질적 중요한 결정은 입법자에게 유보지만 이 유보는 학교 제도에 관한 포괄적 국가 규율 권한을 부여한 것을 볼 수 없다가 아니라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4번이 이게 오래오래 집중됐던 문제였어요. 올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었습니다. 뭐 기출문제 봐주셨던 분은 아마 조금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기출문제를 또 등한시한 분들, 또 최신 기출문제 자꾸 보셔야 돼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몇 번이나 반복했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주말에는 동치구조 정인영과 함께 하시죠.